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해외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은 저희 리서치센터 반도체 미드 스몰캡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차용호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테크 미드 스몰캡 쪽 담당을 하고 있는 차용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ASM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ASML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ASML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ASML은 뭐 전체 전공 장비 투자 중에 한 25%가 노광공정이라는 공정이 이제 한 25% 정도를 전체 반도체 장비 투자 중에 차지를 하는데, 그 중에 약 90% 이상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사실 이제 ASML의 이번 실적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 간단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달 한 중순 말쯤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은 모두 이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모두 둘 다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EUV 출하량이 컨센서스 14대 대비 더 많은 17대가 출하가 되어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모두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신규 수주 금액 컨센서스가 52억 유로 정도였는데 38억 유로로 최근 이제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고객사들의 노광 장비에 대한 오더컷 영향으로 인해서 신규 장비 수주 금액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은 최근 고객사들이 투자 비용을 감축하고 또 현금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제시한 23년 가이던스 EUV 60대, DUV 375대 출하량과 실적 가이던스 모두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23년 ASML의 컨센서스 장비 매출액이 203억 유로 정도인데, 이를 두 배쯤 되는 389억 유로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반도체 업황 둔화에 따른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 이제 1분기 내 수주 잔고 중에 중국의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1분기 때 중국 매출 비중이 8%에 불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점차 중국에 대한 비중은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 DUV 내에서 가장 첨단 장비인 ArFi 장비 일부 모델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BEUV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45%에서 한 50%까지 수주 잔고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이 정도 된다면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수요에 대해서 우려가 가장 Q&A 시간에도 많았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ASML은 AI, 로보틱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내 첨단 공정 반도체에 대한 전환 수요 증가로 노광 장비에 대한 중장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단기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현재 이제 단기간 동안 중국의 수요로 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가해질수록 중국의 빈자리를 산업의 새로운 수요가 대체할 수 있을지가 조금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네. 첫 달락에 이제 신규 수주가 가이던스 대비 꽤 하회한 폭이 컸었던 것 같은데, 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노광 장비에 대한 수요는 또 견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요한 이 오더컷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TSMC가 이제 너무 아무래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좀 반도체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EUV에 대한 오더컷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규 수주가 일단은 조금 꺾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SML에서 이제 보고 있는 중장기적 수요는, 단기적인 업황 수요는 ASML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수주 잔고로도 거의 2년치에 대한 매출액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중장기 수요인데, 이러한 수요들을 결국에 이제 첨단 산업 수요로 대체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의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오더컷은 충분히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기존의 EUV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드라이버가 강하게 나왔었고, DUV 내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이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규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쪽에 대한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EUV 자체는 원래 이제 애초에 중국에 출하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네덜란드 정부 쪽에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이제 실천이 되진 않았는데, DUV 내에서 이제 가장 첨단 장비인 ALFI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3가지 모델이 있는데, ASML 측에서는 이 중에 2가지 최상위 모델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EUV가 원래는 이제 원래도 EUV는 중국의 수출에 대해 수출이 불가했으니까 이걸 빼고, BEUV에서 보자면은 EUV 단가가 높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BEUV 내에서 수주 잔고 중에 중국의 비중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따라서 이게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줄어든다면은 아무래도 중장기 수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우려감을 막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네, 뭐 아직까지 진짜 규제가 실천이 된 것은 아니고, 뭐 추후에 차차적으로 기업들 계속 소통을 해서,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이제 장비 수출이 뭐 1년 더 유예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규제를 더 가하기 위해서 정말 시행이 되기보다는 점차 지금 말을 맞춰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부랑 기업들이랑. 따라서 좀 현재까지는 아직은 영향이 없다. 또 이제 조금 향간에 들리고 있는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수출 규제에 대한 이제 허들이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서 최근에 ASML 측에서 엄청나게 오더를 많이 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매출 비중이 8% 정도에 불과했는데, ASML 매출 중에 중국 비중이 최근 1분기에 수주 잔고 비중으로 봤을 때 20%까지 늘어난 것도 그러한 영향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향후에 있을 우려감을 중국 쪽에서는 조금 더 크게 느끼고, 당장에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지금 해놓자 라는 느낌인 건가요? 네, 좀 아무래도 미래에 쓸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많이 땡겨서 주문해 놓자. 또 시기가 또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게, 현재 지금 메모리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반도체 업황이 많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굳이 지금 노광 장비를 많이 들여놓고 싶지는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신 중국이 그럼 우리가 대신 쓸게 하고서 지금 땡겨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신규수 여전히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이던스보다 수주도 줄고 오더컷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다음 분기나 올해까지도 조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이번 분기가 어느 정도 저점 다지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수주 부분에서는 이번 분기가 좀 가장 낮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회복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2Q 정도까지는 좀 이러한 영향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EUV에 대한 사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은 불변하고,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인텔은 원래 EUV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EUV를 또 사용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인텔 포공정부터 이제 EUV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만큼 조금은 그러한 수요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ASML이 뭐 아시는 분들은 막 무슨 반도체 내에서 무슨 약간 방어주 느낌으로 약간 다른 그렇죠. 조금은 다른 기업들 대비 조금 약간 방어적 성격이 왜냐면 워낙 이쪽 EUV에 대한 수요나 가능성이나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ASML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주위에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내용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ASML이 약간 방어주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광 장비에서 90%의 독점적인 네. 점유율을 차지해서 뭐 슈퍼 을로도 불리잖아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도 두둑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1분기 GPM 같은 경우에도 50%를 달성을 할 정도로 아주 고마진을 누리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진율을 누리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months forward PE 기준 30배, PB 기준으로는 한 21.6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 뭐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뭐 중국에 대한 수요를 점차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 이런 계속 공급 대비 높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SM이 말하는 것처럼 첨단 산업으로에 대한 정말 선단 공정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궁금한데, 그러면 어쨌든 이 EUV라는 장비 자체가 이게 뭐 1년에 몇 대 생산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고공정의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캐파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그리고 내년에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대한 추이도 그러면 점차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60대이지만 뭐 25년까지도 좀 목표를 두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출하량 자체 같은 거는 늘어날 것이고, 내년 올해는 일단은 60대 출하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60대에 좀 소폭 안 되게 출하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출하를 했거든요. 뭐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이제 반도체 부품에 대한 조달의 어려움도 있어서 21년은 43대를 출하를 하고 20년에는 40대를 출하를 해서 좀 소폭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해소돼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난 캐파로 60대를 출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지금은 EUV가 가장 최첨단 공정이지만 25년에는 이제 하이 NA EUV라고 해서 EUV 다음 단계의 EUV 출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EUV가 이제 하나 기준으로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데, 하이 NA EUV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삼성, 인텔, TSMC 모두 오더를 넣은 상태고요. 따라서 뭐 EUV 자체에 보고서 여기에는 원래도 중국이 없었으니까 이런 장비 수요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뭐 EUV를 제외한 그 아래 단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ArFi라던가 이런 장비들이 과연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랫부분에 대한 좀 더 낮은 노드의 장비들에 대한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 뉴스 하나 본 것 중에, 이제 워낙 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향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ASML에서도 분명히 중국은 이쪽 시장에 진입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은 우리와의 격차가 굉장히 있고 이걸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것까지 걱정하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네. 봐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좀 핵심을 완전 짚으신 게, 사실 중국과 이제 미국, 유럽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는 아직 상당한 부분이고, 과거에도 중국이 이제 ASM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시도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 격차가 워낙 너무 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EUV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장비로 더 미세한 선단 공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2번, 3번, 4번까지 쓰기도 하거든요. 사실 다른 기업들은 그게 조금 원가의 부담이 있어서 못 쓰고 있다 보면, 뭐 중국은 인건비도 저렴하고 뭐 다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의 메모리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ASML CEO는 이렇게도 말한 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규제가 결코 이제 중국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방안을 찾아내서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자립심을 더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ASML CEO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현 시점에서 우려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현재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제목에 기재해 주신 대로 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또 반도체 증도 EUV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뭐 상장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 이 ASML 주식에 투자하기는 이베스트에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워낙 관련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시고 관심 보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눠본 이런 내용들을 좀 투자하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ASML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 분은 저희 리서치센터 반도체 및 스몰캡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차용호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